인터넷을 검색하다가 흥미로운 사실 하나 발견했는데요. 그 자녀 육아 관련해서 엄마들 사이에서 오은영파와 하정원파로 갈린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 오은영 박사를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하정원 박사는 유명세로는 오 박사보다 못하지만 최근 오 박사의 대안으로 조명받는 분이거든요. 두 분의 자녀 훈육의 철학과 방법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두 파로 갈라지는 것 같은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를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은영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이자 작가입니다. 최근에는 방송에 많이 출연하죠. 문제라는 인식이 약한 것 같아요. 이상하게 소통하시더라고요. 이상하게 대화를 하시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하시면 안 돼요. 현재 30, 40대 젊은 부부들로부터 가장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지식인입니다. 그의 훈육 방식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그가 이 나라 자녀 교육의 질적 전환에 쌓아 올린 공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오 박사의 공은 자녀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다라는 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이 나라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전달해서 대중화시킨 데 있습니다. 그의 노력으로 대한민국 젊은 부모들은 아이에게 언행을 무척 신경을 씁니다. 자기 아이를 막 때리거나 막 고성을 지르거나 훈계하는 부모를 찾기는 영안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감정과 정서를 잘 관찰하고 최대한 아이의 입장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피드백해줘야 한다는 게 오은영의 조언입니다. 여기에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현실론이죠. 부모도 사람이기에 체력과 컨디션에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 육아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존감이 압사당한 부모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엄마들이요. 마치 자기 자녀에게 죄지은 사람처럼 발을 동동 구르며 육아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안쓰럽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행복해야 하거든요. 근데 지나치게 부담을 갖고 또 스트레스를 받는 그 모습이 과연 건강한 육아인지 묻고 싶습니다. 오은영 육아의 문제는 자녀의 입장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데 있습니다. 오 박사가 출연하는 방송을 보면 정상적이지 않은 극단적인 케이스를 일반화해서 평범하고 나름대로 잘 양육하는 부모들에게도 그 죄책감을 주는 그 불편한 뉘앙스가 좀 느껴져요. 육아와 교육의 주체는 바로 부모인데 말입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하정원의 육아 철학이 대안으로 제시됩니다. 잘 알다시피 하정원은 소아청소년과 의사입니다. 그는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하다는 부모 중심주의 육아를 전면으로 내세웁니다. 우선 부모가 행복해야 됩니다. 요즘 많은 부모들은 마치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결혼이라도 한 것처럼 아이 키우는데 올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가정의 중심은 부모입니다. 가정은 부모의 방식대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오은영은 방송에서 언젠가 자녀는 부모를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때 저건 아닌데 뭔가 잘못됐는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물론 부모가 자식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무서울 수도 있어야 합니다. 길거리에서 아이가 떼쓰고 고집 부리는 것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엄마들을 가끔 보는데요. 심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아이가 부모를 가스라이팅 한다고 느낄 때도 있거든요. 현대 교육학과 심리학은 자녀의 인성, 즉 사람됨은 철저히 가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임을 탄탄하게 증명해 왔습니다. 즉 싹수 없는 놈, 거짓말하는 자식, 학폭하는 새끼는 가정에서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경우에 따라 부모의 훈계가 무서워 그 길이 옳지 않은 길임을 알고 참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그 어떤 것. 이 최소한의 질서와 권위가 있어야 아이가 올곧게 성장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정원 박사는 부모의 권위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는 평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건강한 권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특수한 상호관계입니다. 그렇게 부모는 반드시 권위를 세워놔야 합니다. 권위주의적인 것과 권위 있는 것은 다릅니다. 권위주의적인 부모는 자녀를 통제하려 하고 명령하고 복종시키려 하죠. 나이 들수록 급속도로 힘을 잃어버립니다. 자녀의 반항과 단절을 야기시키며 자녀를 형식적인 아이로 성장시킵니다. 그러나 권위 있는 부모는 그저 자신의 말을 듣게 하려 강요하는 것이 아닌 깊은 사랑의 뿌리를 두고 있는 관계입니다. 가정에서 자신의 위상을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끝까지 보호하고 책임지는 종의 위치로 내려가는 것이 부모의 권위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녀들이 부모의 위상을 높여주고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어른이 되지 못하는가의 저자 파울 프라하에어는 최근 우리 사회의 병리 현상을 권위라는 개념으로 꿰뚫습니다. 수많은 문제의 배경에 권위의 부재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권위는 권위주의나 권력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권위의 핵심 기능은 인간관계를 규제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부모나 자녀, 또래와 이성 등의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뇌가 됩니다. 그렇게 권위 있는 개인의 정체성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의 아동 발달 전문가인 다이애나 바움린드는 부모의 자녀 양육 방식을 통제와 애정을 기준으로 4가지 형태로 나눕니다. 허용적 부모, 독재적 부모, 권위적 부모, 관여하지 않는 부모, 이렇게 나누는데요. 이 중 최고로 권위적 부모를 꼽습니다. 바움린드가 말하는 권위적 부모란 권위주의적인 부모가 되라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아이에게 애정이 필요할 때는 충분히 사랑을 주지만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바로잡고 자신의 요구사항을 실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이에게 올바른 도덕관념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적절한 통제와 애정이 동반되는 권위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게 바움린드의 결론입니다. 저는 하정원 박사의 철학을 지지합니다. 가정의 주체는 부모입니다. 육아의 주체도 부모입니다. 부모의 방식대로 그저 물 흐르듯이 편하게 키우면 됩니다. 자기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내가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합니다. 자녀 훈육하면서 무의미한 죄책감으로 낭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식을 왕으로 떠받고 살면 훗날 그 자식은 그 사회에서 거만한 노예로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유와 박애의 나라 프랑스의 부모들이 뭘 모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아이를 엄하게 키우는 게 아닙니다.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고 어른이 된다는 건 책임을 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권위가 있다는 걸 알고 보고 배우고 인정하는 데서 인간은 인간됨의 기초 소양을 습득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에는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친구 같은 부모가 되세라고 하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부모의 일면적인 모습이 친구 같을 수는 있지만 부모의 본질이 친구는 아닙니다. 부모는 부모입니다. 네, 오늘은 오은영 박사와 하정원 박사의 상반되는 입장에 대해서 얘기해봤고요. 여기에 제 육아관을 얹어봤습니다. 신혼부부나 어린 자녀가 있는 젊은 부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익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과 댓글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다윗의 서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